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들이 몇 개 들어왔는데 이 GDP 성장률과 해당 국가 주식시장 수익률이 관계가 있느냐, GDP 성장률이 높은 나라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리고 1억 원이 있다, 그리고 3년 뒤에 쓸 돈이다, 인덱스 펀드 투자해서 예금 이자보다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 대체적으로 이제 질문입니다. 질문. 이머징 국가들이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데 GDP 성장률이 높은 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GDP 성장률과 해당 국가 주식시장 수익률이 불일치하거나 무관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인 의미가 없어요. 한 5년 전에 그 켄 피셔의 마켓 미스, 주식시장의 17가지의 미신이란 책을 인용하면서 한번 했죠. 그죠? 그런데 엊그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서 한번 다시 오랜만에 영상을 제작해 봅니다.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질문, 커브드 콜 또는 배당주 어떻습니까? 자, 항상 이렇게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 있다. A 펀드를 할 것이냐, B 펀드를 할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있다. 그러면 수익률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표준 편차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샤프 지수를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했죠. 그죠? 수십 번 한 거지만 또 어떤 초보 투자자가 질문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답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커브드 콜, 이런 배당주 펀드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금 깎아가지고 배당 주는 꼴이다. 그리고 이제 1억 원이 있다. 투자해도 되냐 마냐. 3년 뒤에 집 구매를 하는데 쓸 돈인데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도 됩니까? 은행이자 이길 정도의 약 연평균 5%의 수익률을 기대한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켈리의 공식에 맞춰가지고 얼마 정도를 베팅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머징 국가 경제 성장률, 주식시장 수익률 상관관계 없다. 무관하다. 켄 피셔. 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책뿐만이 아니라 여러 연구가 많습니다. 무관하다는 주장. 켄 피셔 외에도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이 있고 윌리엄 샤프, 유진 파마 노벨상 수상자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AQR 헤지 펀드에서 이런 금융공학 관련 논문을 굉장히 많이 쏟아내죠. 그 헤지 펀드 AQR의 대표이사인 클리프 아즈네스, 이런 사람들이 자, 경제 성장률과 주식시장 수익률은 무관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통계적인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켄 피셔는 이렇게 주장한다. 상관관계 없다. 그리고 주식시장 장기 수익률과 GDP 성장률 비교해 보면 GDP가 높은 국가인데도 주식시장 수익률이 변변찮고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래 전후를 보면 미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지난 20년 동안 약 3% 남짓이었지만 이렇게 인구 3억 이상을 가진 이런 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3% 이상 달성한다는 것도 대단하고, 하지만 높은 경제 성장률은 아니에요. 이머징 국가에 비해서. 그런데도 주식시장 연평균 수익률은 지난 20년 동안 10%다. 10%. 그래서 이렇게 경제 성장률과 주식시장 수익률, 이렇게 세상이 단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 주식시장의 모든 변수는 비선형 복잡계라 그랬죠. 그래서 주식은 미래이익 전망, 기업 실적, 투자자의 기대 등 시장의 모든 심리와 기대가 반영되는 디스카운트 메커니즘이다. 단순한 경제 성장률의 함수가 아니다. 이 디스카운트 메커니즘이 뭐냐? 밑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성장률이 GDP 성장률을 훨씬 웃더라도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시장의 구조적 특징일 수 있다. 그래서 주식 수익률은 자본 수익률, 배당, 이익 성장 등, 그리고 온갖 시장 참여자들의 복잡한 심리 등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래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디스카운팅 메커니즘은 주식시장은 현재의 경제 상태를 반영하는 곳이 아니라 미래에 벌어질 모든 위험과 이익을 미리 당겨서 반영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공식에 보면 경제 성장률은 없습니다. 이 공식의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현금 흐름의 할인율이죠. 그래서 이 공식에는 경제 성장률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GDP 성장률과 해당 국가 주식시장 수익률이 불일치하거나 무관한 사례, 이 도표를 보시면 돼요. 자, 이 도표의 오른쪽은, 자, 이 색깔이 그린이 주식시장 리턴이네요. 그리고 옐로우가 GDP입니다. GDP. 그런데 이렇게 옐로우가 GDP가 높은 나라의 주식시장 수익률은 변변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GDP가 낮은 나라, 특히 뭐 영국, 미국, 이 사우스 아프리카인가 보네요. 그리고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나라, 특히 오스트레일리아는 경제 성장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수익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거의 1등이네요. 1등. 그래서 경제 성장률만 보고 그런 이머징 국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위에다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배당주 질문 역시 하지 마라 이겁니다. 자, 샤프 지수를 한번 볼까요? 샤프 지수. 이 SCHD입니다. 그 SCHD는 샤프 지수가 0.66이고 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QQQ는 0.959, S&P 500은 0.84네요. 그리고 수익률도 QQQ, S&P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그죠? 유일하게 장점은 그나마 변동성이 적다. 하지만 S&P하고 비교해 볼 때 변동성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자, 샤프 지수 직관적 이해. 위험 1단위당 얻는 초과 수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동일한 위험을 감수하고 자, SCHD에 비해서 SCHD는 QQQ가 100만 원 벌 때 69만 원밖에 못 벌었습니다. 그리고 SPY가 역시 100만 원 벌 때 78만 원밖에 못 벌었다. SCHD는. 그래서 배당주 하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배당주가 약세장이나 횡보장에서 저런 S&P 500 인덱스 펀드보다 유리할 것 같지만 요 세 가지 강세장, 횡보장, 약세장에서 전부 다 S&P가 이겼어요. 전부 다 S&P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배당주는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그 찰스 슈왑이 이 배당주의 명가라고 그랬죠. 자기 회사는 이렇게 배당주를 높은 보수를 받고 가입자들에게 판매하지만 정작 자기 개인 돈은 인덱스 펀드 투자합니다. 그 존 보건 뮤추얼 상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커브드콜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 자, A 주식을 선택할 것이냐, B 주식을 선택할 것이냐. 자, 배당주를 선택하면 100달러 투자해가지고 여러분 손에 쥔 금액은 100달러를 투자하고 배당을 받았는데 98.5달러밖에 안 남았다. 하지만 자본 차익이 증가하는 주식 B를 투자하면 110달러가 온전히 남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탑 버튼 누르시고 원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당락이 발생하고 다시 원금 100달러 가격 회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렇게 어떤 주식이 이렇게 금방 원래 가격을 배당락 전의 가격을 회복하느냐 그런 것도 시뮬레이션 돌리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언제 회복될지 몰라요.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영원히 회복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리만 브라더스라고 그랬죠. 파산하면 끝이에요. 그죠? 어떻게 회복합니까? 그리고 자금의 단기 운용. 자, 요거는 블로그 가셔가지고 이 켈리의 공식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자 1억 켈리의 공식에 넣으면 절반 정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더 보수적으로 운용하시려면 4분의 1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